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당당하게 대처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한 하루를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뒤에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또 기소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연휴를 마치고 나면 배당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접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 기소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통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까 이제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측근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뭐 체포 과정뿐만 아니라 구속 그리고 이제 기소까지 모두 불법 수사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고, 또 윤 대통령에게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니까 국민을 믿고 가자, 이렇게도 언급했다고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며 무책임한 불법 수사를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그동안 불법이라고 이제 주장해 왔는데, 이제 검찰의 이번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특히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요. 사령관 이하에서 실무 단계에서 이 체포조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구성이 됐고, 또 앞으로 실행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도 좀 중요하게 지켜볼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 발언들을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의혹을 좀 권준수 기자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체포조 의혹이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육군 방첩사령부 요원과 이제 경찰 등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주요 정치권 인사 14명을 이제 구금 시설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 국회 현장에 투입된 뒤 이제 체포에 나서려 했지만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로는 이제 육군과 경찰 모두 이제 이 체포조 작전이 무산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진술도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인원을 다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좀 다릅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체포조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동정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즉 정치권 인사의 동정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뭐 이제 체포조 의혹은 부인하고 있고, 또 명단이 몇 명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체포조 운영과 함께 앞으로 열리게 될 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출동해 있는 군 사령관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곽종훈 전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선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고 말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또 윤 대통령 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좀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내용을 짚어봤고요. 공수처도 사건을 송부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고 이제 구속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아직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전 장관의 경우 계엄이 선포된 이후 특정 언론사의 전기를 끊어라, 또 물을 끊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제 허석권 소방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방청 간부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계엄에 동의했던 장관이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계엄에 동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가 따라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제 같이 얽힐 수가 있고요. 공수처는 이제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이 날짜가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